안녕하세요. 전정환입니다. 저는 오늘 짧게 한 10분 남짓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새로운 연결과 융합을 위한 길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 걸어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혁신센터를 맡고 나서 걸어가야 될 길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고요. 네, 저희 혁신센터의 컨셉은 새로운 연결을 통한 창조의 섬을 만드는 것입니다. 연결하고 소통하고 창조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연결이 되려면 서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길을 걸어왔길래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는 걸까요? 저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전산을 한 건데요. 어렸을 때 세운전자상가, 그러니까 세운상가 키드였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6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땐 국민학교로 하고 불리던 시절에 6학년 때 이제 F2를 처음 접해서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뭐 기계어도 공부하고 되게 좋은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고민 안 하고 전산 관련한 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길은 예술 쪽에 관련된 길인데요. 일단 대학 때 연극 소모임이라는 거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또 경영 지원도 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개발 본부장도 했었지만 경영 지원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해종 예술 경영을 지난 2년 반 동안 다녀서 이번 학기가 이제 수료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대학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과를 그냥 선택을 했는데 어렸을 때 좀 미리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전산에 대한 공부는 이미 선행학습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때는 과 수업보다는 주로 또 하나의 문화라는 단체에 가서 저렇게 연극 창작 모임을 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굴 보면 아실 수도 있는데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문화인류학과 하신 조혜정 교수님이시고 저분이 만드신 그런 대한문화, 그러니까 탈권위운동 단체였어요. 거기 안에서 이렇게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제가 보이시죠? 바로 옆에 있고요. 근데 대학 때 열심히 연극 모임을 하고 재밌게 살았는데 졸업할 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제 친구들, 뭐 1, 2년 후배도 있지만 그 친구들은 멋있게 예술과 관련된 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건축가가 된 길을 가는 길도 있고 영화 감독의 길을 가는 친구도 있었고 뮤지션이 되는 친구도 있고 연극 배우가 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뮤지션으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적이 저때 같이 저랑 활동을 했고요. 영화 감독은 그 해무의 심성보 감독, 살인의 추억 그 시나리오도 썼죠. 그때 대학 때 같이 이제 창작 모임을 하고 매주 글 쓰고 토론하고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대학 졸업하고 나니 저는 다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취직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제가 열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예술을 해야 진짜 삶이 진정성이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거기 중간에서 약간 스스로 합의를 봤습니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의 길을 걷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직장이 휴먼 컴퓨터라고 지금은 없어진 회사인데 여러분 휴먼 예체, 휴먼 명조 쓰시죠? 그거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폰트들이 제가 만든 폰트 에디터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폰트 에디터를 만드는 것이 내가 기술로서 아름다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때 장영시상을 받았죠. 그때 뭐 한글에 대한 애정이 큰 힘이 됐어요. 저런 거 제가 말한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2006년에 다음 카카오의 전신 중에 한 축인 다음에 입사를 해서 개발 본부장하고 지도나 로드뷰 이런 거를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 서비스와 개발을 다 총괄을 하면서 틈틈이 책을 읽었습니다. 공간과 관련된 이야기,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 공간성, 장소성, 도대체 왜 사람들은 위치나 장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걸까, 이런 이론들을 읽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이 왔는데요. 2011년 말쯤부터 뭔가 서비스나 개발을 제가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조직 문화라든지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2012년 초에 스스로 전략 쪽이랑 이제 경영 지원 쪽 그쪽 파트로 트랜스퍼를 합니다. 트랜스퍼하고 본부장의 자리를 그냥 내놓고요. 팀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긴 초보니까요. 들어가서 팀원으로 한동안 지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회사 안에서 한혜종 예술경영 하시는 교수님의 그 연결이 돼서 그 공연을 하면서 조직 문화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걸 했습니다. 근데 한혜종 예술경영의 이 교수님이 또 연대 전상과 나오셔서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 쪽 관련된 걸 하시다가 예술경영 교수님이 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뜻이 맞아서 했었고요. 하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한혜종 예술경영에 입학을 하게 됐고 이제 주로 저녁 때 수업을 합니다. 거기는. 그래서 다니면서 회사를 다녔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냥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진정한 혁신이 일어나려면 내부와 외부가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부와 외부 그리고 일과 삶 사이의 중간의 영역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처럼 뭐 여러 가지 기획자들이 있고 동호회도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는 저희가 웹툰 작가들 또 키우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의 또 제주 이주한 다음에 문화 이민자들과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중간에 연결돼서 거기에서 창조적인 어떤 핫스팟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 문화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거 이제 수업 시간 때 발표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2년 전에 회사에 있는 동호회입니다. 인문학 동호회가 있는데 매주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고 저는 여기에 후원하는 입장이었고요. 미생의 윤태호 작가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참관을 했었고요. 윤태호 작가 그때는 미생이 연재 중이었고요. 그래서 미생이 다음에 웹툰으로 이제 된 건 아시죠? 지금 그래서 다음에 웹툰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막 댓글도 달리고 막 연재 중이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우리 회사에 있는 웹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작가를 저렇게 동호회에서 만나고 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직원들도 미생에 나오는 주인공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웹툰의 클립을 따서 자기 이야기들을 발표를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공간에 대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직원들이 주인이 돼서 같이 클라이언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공간을 설계하고 지금 저희 중산간에 있는 다음 카카오 스페이스 다투가 직원들이 설계한 건물이고요. 그래서 혁신센터 컨셉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제가 혁신센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것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학계지에 이제 글도 쓰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2015년 4월에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이제 공모를 하는 상황에서 제가 하게 됐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면은 되게 어울린다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저의 지난 삶을 알던 분들은. 그리고 창조경제라는 말을 저는 1년 전에 학교에서 배웠거든요. 학교 문화산업 수업에서 영국이라든지 미국의 사례를 들었고 한국은 왜 이런 방식을 하는 게 한국에서는 또 의미가 있겠다. 영국과 미국과 다른 방식의 그런 생각을 하던 차였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준비가 은연중에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세 번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기술과 경제, 문화, 사람. 여기 딱 테크플러스가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창조경제를 맡은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결하고 융합하는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센터를 맡고 보니 이렇게 막 문화 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고 미래 전략 산업과도 있고 또 제주 테크노파크, 다음 카카오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주민, 기존도민 다양한 혁신 주체를 연결을 해야 되더라고요. 혁신 산업들과. 근데 저는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팀원으로 스스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조율하는 역할이 혁신센터의 역할인데요. 혁신센터가 직접 어떤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주로 조율을 하고 시너지가 나게 만드는 역할인데요.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재밌고 흥미를 느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소식 때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시티비트 말씀 주셨는데 바로 혁신센터가 제주 벤처마루 시청 바로 옆 건물에 있거든요. 테크노파크랑 같은 건물에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인근에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박은석 대표가 게스트스페이스라는 클럽을 만드셔서 클럽데이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처음 하는 건데요. 제주에서는 클럽데이와 연결해서 데모데이,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피칭하는 그런 것들을 엮어서 하면 굉장히 특성 있겠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가나아트센터 같은 서울에 있는 데서 제주에다가 벤처를 만드시기로 했습니다. 아트토이를 만드는 작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네트워킹 해가지고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제주에 지금 또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1인 창조 기업 중에 제주 신화 기반으로 이제 문화 원형이 보존이 잘 되어 있잖아요. 만드시는 분들을 그런 육지 쪽에 있는 그런 기업이나 그런 분들이 연결을 해서 서로 시너지가 나게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주관은 미래창조과학부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의 컨셉에는 문화와 IT의 융합 등등 여러 가지 융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와도 시너지가 나고요. 또 산업통상자원부와도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납니다. 사실은 원래 창조경제 취지가 이런 것이죠. 이렇게 되길 원했던 거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연결과 융합을 위한 열쇠는 저는 괜당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에 관시가 있다면 제주에는 괜당이 있죠. 중국은 관시가 중국의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제주의 괜당은 지난 몇십 년간은 제주의 도민들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문화였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주민도 많이 오고 저도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될 때 어떤 변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결하고 서로 거기서 시너지를 내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괜당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동아시아 시대를 준비해서 제주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랑 괜당 맺으시죠? 네, 감사합니다.